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노후 걱정되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불안과 걱정을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노후에 대해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노후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인 부분이 크죠. 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도 한참을 더 살아야 하는데 벌어놓은 재산은 많지가 않아요. 과연 지금 내 형편으로 앞으로의 긴 노후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가 걱정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큰 부분이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평균치 근처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미디어나 SNS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또 유튜브에서도 노후 불안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올라오고요. 매일 이런 정보를 접하고 사니까 불안해요. 걱정이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다르게 볼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노인 빈곤율이죠.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큰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높다는 거예요. OECD가 뭐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뜻하는 말로 일명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조직이잖아요. 전 세계에는 약 200여 개 국가가 있어요. OECD는 그중 잘 산다는 30개국의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게 아니라 OECD,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30개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에티오피아나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빈국의 노인들보다 가난할까요?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동남아 저개발 국가 노인들보다 가난할까요?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같은 남미의 나라들은 어떻고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못 사는 나라들의 노인 빈곤율 통계를 쏙 빼고 잘 사는 나라끼리 모아놓고 비교하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타워팰리스 50평형대에 사는 아들이 120평형대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엄마를 붙잡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요. 우리가 노인 빈곤율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 노인들이 들으면 50평형대 타워팰리스 사는 아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사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힘들고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노인 빈곤율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은 세대인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50대, 60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수치도 많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노년이 힘들다, 가난하다, 불행하다 이런 불안과 걱정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이 가장 잘 살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로 갈수록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예전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가난하다고 징징거리고 행복하지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더 잘 사는데 불행한 걸까요? 내 중심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행복을 찾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나도 힘들지만 옆집도 힘들고 뒷집도 힘들고 다들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힘들어도 사는 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럭저럭 지낼만 한데 주변을 보니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집도 나보다 넓은 평소에서 살고 차도 외제차 좋은 거 몰고 해외여행도 수시로 다니고 몇백만 원씩 하는 명품도 턱턱 사는 것 같아요. 행복을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찾으니 행복하지가 않아요. 단지 빈익빈 부익부 이 상황이 커지다 보니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의 격차가 더 커진 것 뿐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얼마를 가졌든 불행해요. 보는 관점을 내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현재의 내 형편을 인정하고 감사할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국민연금 있었나요?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연금 이런 것도 없었죠. 해직연금이 도입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개인연금은 물론 주택연금도 다 최근에 생긴 것들이에요.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을 때도 예전에 다들 살았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는 노후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안 챙기니 내 노후도 내가 챙겨야 해서 힘든 거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유교 사회였고 농경 사회였어요. 대가족을 이루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고 그래야 가게가 유지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복지 이런 개념이 없을 때다 보니 당연히 가게 내에서 부모 봉양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내가 내 부모를 책임지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내 노후를 돌봐주지 않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가게 형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는 가게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기초연금이 국민 용돈 수준이니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큰일이라고 하도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니 또 불안한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니까요.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얘기는 전에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클릭하시고 그 영상 참고해주세요. 선진국들 보면 자식들이 부모 봉양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여건이나 복지도 확대가 돼서 지날수록 노년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애를 안 낳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럴 리가 없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질 거다라고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이 저출산인 건 맞아요. 다만 저는 이 부분도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갈수록 사회가 생기를 잃고 쪼그라들 거라는 얘긴데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는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드니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긴가 하면요. AI니 로봇이니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필요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머지않아 많은 일자리가 AI나 로봇으로 급격히 대체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 사회와 미래 사회와의 가도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젊은 노년층들의 건강 상태가 좋고 게다가 교육 수준도 높잖아요. 당분간은 그 자리를 메워가면서 자연스럽게 미래 사회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지만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생산성도 더 높아요. 앞으로도 갈수록 사회는 점점 더 그런 추세로 갈 거예요. 그러니 생각보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해결한다 치자.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시장이 줄어드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래? 라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이만큼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수출을 통해서 이만큼 발전했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막연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에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AI, 2차전지, 헬스, 바이오 이런 부분이 이끌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미래 핵심 기술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몇 나라 있나요? 현재로선 미국, 중국, 우리나라 정도예요. 그리고 현재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 시장은 여전히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계 시장을 상대로 나라가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면 노인복지도 당연히 유지되고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건강 상태와 경제 상태가 급격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는 답보 상태인데요. 노후의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시간에 배우자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자식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삶이 더 나아지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기적처럼 선진국이 된 민족이 바로 우리예요. 지금 상황을 아무리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때보다는 월등히 낫잖아요. 폐허에 역경도 딛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더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 너무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잘 사는 나라와 비교하니 그렇지 우리의 노년이 그렇게까지 빈곤한 건 아니다. 예전에는 노후를 기댈 곳이 자식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연금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는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의 요점이에요.
이건 너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얘기라 개개인의 처지와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당장 하루하루가 걱정인 노인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독거노인 문제가 큰 사회 문제인 것도 사실이에요. 또 노후에 생활하려면 부부 기준 한 달 평균 250에서 3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30년만 더 산다고 쳐도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자산 10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10%에 속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90% 노인들은 다 노후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오늘 모두 설명하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큰 흐름만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컨텐츠가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 나머지 90%의 노인들의 노후도 나쁘지 않다는 주제로 개인의 노후에 관한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막연한 노후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